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비로자나불과 진리의 몸을 통해 우리 내면의 신성함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화엄경에 묘사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세계인 화엄의 정토관과 연화장 세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져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꿈꾸는 이상향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연화장 세계는 그런 모든 의문과 절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될 거예요. 연화장 세계란 무엇인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연화장 세계는 화엄경에 묘사된 비로자나불의 불국토로 말 그대로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세계를 의미해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완성된 완전한 의식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더러워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연화장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도 순수하고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연화장 세계의 가장 특별한 점은 그것이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면, 연화장 세계는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있다가 벗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이 이무명과 번뇌의 안경을 벗으면 이 세상 자체가 연화장 세계로 변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혁명적인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종종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 인식의 변화에서 온다는 걸 보여줘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화장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엄경의 독특한 정토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정토라고 하면 깨끗하고 완전한 별도의 세계를 떠올리는데, 화엄경에서는 정토와 예토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봐요. 예토는 중생들이 사는 더러운 세계이고, 정토는 부처님이 사는 깨끗한 세계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세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같은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사는 아름다운 꽃들과 조화로운 배치에 감탄하지만 벌레만 찾는 사람은 해충과 병든 잎사귀만 보일 거예요. 정원 자체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깨달은 눈으로 보면, 완전한 정토이고 미혹한 눈으로 보면 괴로운 예토인 거예요. 현대 심리학의 인지치료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은 같은 사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같은 사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인지적 전환의 궁극적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연화장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화엄경에 따르면 연화장 세계는 2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무수한 불국토들이 있고 각 불국토마다 다른 부처님들이 계셔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세요. 이는 진리나 깨달음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20층이라는 숫자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한한 층차와 다양성을 나타내요.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이와 같아서 하나의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혜의 길을 통해 왔던 사람은, 자비의 길을 통해 왔던 사람은,
예술의 길을 통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각 층의 불국토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으면 단조롭고 지루하겠지만 각각이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거죠. 현대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가 이미 화엄경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연화장색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불국토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모든 불국토에 영향을 미치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부처님들과 공명한다는 거죠. 이는 앞서 배운 인드라망의 원리와 같은 맥락이에요. 연화장세계에서는 개별성과 전체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상호 연결성의 개념은 현대의 생태학적 사고나 시스템 이론과도 잘 맞아요.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들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연화장 세계에서도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거죠. 어느 한 존재의 행복이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현실에서 정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토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신통력이나 초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가장 기본은 마음의 정화예요. 탐욕성 내머리석음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줄이고 자비지의 기쁨 같은 긍정적 품성들을 기르는 거죠. 하지만 이는 개인적 수행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진정한 정토는 혼자만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한 곳이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모든 공간을 정토처럼 가꾸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정토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가족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 지주말에는 함께 자연에 나가서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정토를 만들 수 있어요. 동료들과 경쟁하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가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학생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기고 선생님들도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지혜를 깨우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도 정토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어요. 이웃들과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거죠. 작은 마을이든 큰 도시든 상관없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든 정토가 될 수 있어요. 환경보호도 정토 만들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화장 세계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청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정토를 만들려면 우리가 사는 환경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실천하고 나무를 심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 정토 만들기의 실천이에요.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정토 만들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배응빈곤 퇴치평화, 구축교육기의 확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연화장 세계를 현실화하는 방법이에요.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정토와 환경보호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엄경의 연화장 세계는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세계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번영하는 세계죠.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요.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화장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도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생태적 의식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 법칙을 존중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는 도덕적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도시에서도 이런 생태적 정토를 만들 수 있어요. 건물 옥상이나 벽면에 정원을 만들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거공원과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정글도 생명이 넘치는 정토로 변할 수 있어요. 농촌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생태적 정토를 실현할 수 있어요. 화학농약과 비료 대신 자연농법을 사용하고 다양한 작물을 함께 기르는 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야생동물들과 공존하는 농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땅도 건강해지고 생산물도 더 좋아지고 농부도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일반적인 정토 개념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화장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로 통합된 영원한 현재예요. 즉 정토는 언젠가 미래에 완성될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시간관은 현대인들의 조급함과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언젠가 모든 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은 행복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물론 이것이 현실의 문제들을 무시하고 단순한 긍정사고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기르라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그 상황 자체가 탐욕을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질병을 앓고 있을 때도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른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어디서든 정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연화장 세계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에요. 20층의 각 불국토들이 모두 다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는 현대사회의 다문화 다종교다 가치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갈등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다양성 속에 통일을 실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평화와 사랑이라는 공통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념적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공동선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도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도 세대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여기는 관점을 가지면 우리 사회도 연화장세계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연화장세계의 가르침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한한 창조성이에요. 20층의 불국토들이 각각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도 각자가 독특한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휘해서 세상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 인류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교육자들은 창의적인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으로, 정원사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부모는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정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의 재능이 작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연화장 세계에서는 아무리 작은 공원이라도 전체의 조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모두 중요하듯이 우리 각자의 역할도 모두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연화장 세계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이에요. 정적인 완성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아름답고 완전해져가는 동적인 과정이에요. 이는 우리의 개인적 성장이나 사회적 발전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해요. 현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평생 학습과 성장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실수를 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요. 현재의 사회제도나 문화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인권을 더 보장하고 복지를 더 확충하고 환경을 더 보호하는 모든 노력이 현실에서 정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은 또한 시공간의 무한성을 강조해요. 20층의 세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각 층에서의 시간도 무한히 계속될 수 있어요. 이는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현재 한계에 갇혀서 포기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런 무한성의 개념은 현대과학의 우주관과도 잘 맞아요. 우주가 무한히 넓고 무한히 많은 별들이 있다는 현대 천문학의 발견이 연화장 세계의 무한성과 유사해요. 또한 인간의 의식이나 창조력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의 발견들도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연화장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매일의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정토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자신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하면서 먹고 물건을 살 때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상을 정토로 만들어가는 거죠.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정토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매주 가족 회의를 열어서 서로에게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함께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화분을 기르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부간에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거죠. 특히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조명을 따뜻하게 하고향이나 음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고 화분이나 꽃으로 생명력을 더하는 거죠. 이런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마음의 평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더 중요한 건 가족들 간의 소통 방식이에요.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욕설이나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승부를 가리려 하지 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집안이 진정한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정토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어요. 자신의 업무 공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고 상사나 부하 직원과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구회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환경에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 안정감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전체 직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일의 의미가 달라져요. 서류를 정리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고 전화를 받는 일도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고 제품을 만드는 일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일이라도 훨씬 보람되게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정토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기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 그 친구들과는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선생님들과는 존경과 사랑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각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견해서 키워주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인성과 지혜를 기르는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도 정토 만들기의 정신이 중요해요. 모든 학생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함께 도우려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해요. 지역사회에서의 정토 만들기는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웃들과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축제나 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지역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특히 현대도시 생활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반려동물들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도시 차원에서도 정토 만들기가 가능해요. 대중교통을 확충해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공원과 녹지 공간을 늘려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제도를 개선해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또한 도시건축에서도 정토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어요. 단순히 효율성과 경제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과 조화도 고려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도 정토 만들기의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경제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 정의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국의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과 평화에도 기여하고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와 행복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특히 교육정책에서 정토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넘어서 인성과 지혜를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기르고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거죠. 환경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 경제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공존을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복지 정책에서도 정토의 정신이 중요해요. 단순히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국제관계에서도 정토 만들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힘의 논리나 이익만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고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인적 교류도 활발히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구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광대한 정토 만들기가 가능해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고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연대하고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하고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지구적 차원의 정토 만들기에는 개인의 작은 실천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보호단체를 후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고난민이나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지구적 정토 만들기에 기여하는 거예요. 연화장세기의 가르침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모든 존재가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이 기본 원리인 세계죠. 이는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구조예요. 하지만 연화장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요.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고 한 존재의 성장이 다른 모든 존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예요. 이런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면 경제활동에서도
정토를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고려하는 경영을 하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성장을 중시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형태들이 바로 이런 정토적 경제활동의 좋은 예시예요. 이윤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제 모델들이죠. 기술 발전에서도 정토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어요. 기술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기술의 부작용이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도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순 반복 작업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학고교육이나 의료 같은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미디어와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정토 만들기가 가능해요.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퍼뜨리는 대신 정확한 정보와 건설적인 소통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대신 화합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부추기는 대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죠. SNS를 사용할 때도 정토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논쟁을 부추기는 글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을 올리고 자랑이나 과시 목적의 글보다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영감을 주는 내용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정토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어요. 폭력이나 선정성으로 자극적인 관심을 끄는 대신 아름다움과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절망이나 냉소를 퍼뜨리는 대신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개인적 욕망만 표현하는 대신 인류 공통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는 거죠. 음악, 미술, 문학, 영화, 연극 등 모든 예술 분야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술가들 자신도 단순히 개인적 명성이나 상업적 성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정토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어요. 승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페어플레이와 상호 존중을 중시하고 개인적 영광만 추구하지 않고 팀워크와 연대를 강조하고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정신과 몸을 기르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정토 만들기가 중요해요.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하고 의료진들도 환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단순히 증상 완화에만 집중하지 않고 환자의 전인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예방 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나 마음 챙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해요. 종교와 영성 분야에서도 정토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종교 간 갈등이나 배타주의를 지향하고 서로 다른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형식적 의례에만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영적 성장과 실천을 중시하고 종교가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연화장 세계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아니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기심과 편견에서 벗어나 더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기를 수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고, 지구적으로는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관심과 사랑의 범위가 바로 연화장 세계를 현실화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연화장 세계는 완성된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향해 가야 할 방향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보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연화장 세계 만들기에 동참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이나 완벽한 실천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 전체를 더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로 만들어갈 거예요. 모든 곳이 정토가 되고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되며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는 그 아름다운 꿈이 여러분을 통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